자, 현재 시간 2023년 6월 며칠이죠, 오늘이? 9일입니다. 6월 9일이군요. 6월 9일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언제용주면 73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은 영화 범죄도시 3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오는 화이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벌써 이제 4회차 출연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네 번째신데 방송이 좀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요새? 방송은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편하지 않고. 바오님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네. 톡도 많이 하고. 네네.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할 일이 생기네요. 네. 단톡방에서든 네. 겐톡이든 네, 어쨌든 한 번씩은 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대화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네네. 저희 엄마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가끔 막상 부모님이랑 또. 네. 그래요. 이제 19 그 청취자 모임 썬더가 21일로 다가왔는데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섭외는 일단은 해놨는데 네. 그 인원이 정해지면 2차적으로 한번 또 연락을 드려야 돼서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추리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확정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네. 저희가 나름 이 모임의 이름을 러브 앤 썬더라고 지어놨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러브 앤 썬더의 1주년이 되는 달이에요. 6월 달이. 네. 그래서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또 이렇게 페스티벌 수건을 제작을 해서 신청자들 받아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약간 디자인 도안을 좀 봤는데 방금 네네.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저도 샘플은 만들어놨는데 네. 실사는 못 봐가지고 네. 실제 나온 걸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또 나와봐야 또 색깔이 어떻게 뽑히는지 네네네. 봐야 되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19 그 청취자방에서 또 하나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죠. 네네. 헌정방송. 네. 이게 어떤 기획입니까? 그냥 청취자들 모여서 네. 방송 만드는 거. 그쵸. 그러니까 헌정방송 저는 아직 참여도 하지 않았고. 네, 흐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러브 앤 썬더 주최하시는 존씨 형님께 들은 바에 따르자면 어떻게 좀 그냥 되게 그냥 작은 술자리에서 이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시작하게 되셨는데 저희 또 시네타운 19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냥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을 접은 분들도 아예 접으신 분들도 네, 있고 네. 아니면 또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PD님들은 이렇게 하시려는 의지가 또 있으셔서 그 전까지 좀 그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헌정방송을 시작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갑자기 또 대화가 이 좁은 시장에 또 들어와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정방송을 참칭한 건 제가 먼저 했거든요, 사실. 네네. 에피소드 따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불만이 있다. 내가 먼저 찜했는데. 내가 먼저 찜꽁했는데 이제 르바풀에 그 방향등 안 켜고 들어.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된다는. 요거 된다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장벽을 높게 치고 가열차게 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뿌리가 또 크기 그렇죠. 때문에 또 저희가 19 키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19 키드죠. 그러기 해서 네. 그래도 1편에 이렇게 이러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좀 할 텐데. 네. 경쟁심? 네, 약간의 더 좀 가열차게 만들어봐야 돼 이런 생각. 아니 바오님도 한번 나오셔야죠 여기. 거기요? 헌정 방송에. 가긴 가야죠. 근데 저 같은 프로는 이제 또 돈 받고 움직이니까. 네. 또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지 가던 한 않는다. 2,500원이라도 커피값이라도 지하철 왕복비라도 네, 그 정도는 받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네. 500원씩 거두면 나오니까요. 네. 기획하시는 분께서 하시겠죠? PD님께서? 그렇죠. 네, 섭외비는 뭐 거마비라도 어떻게? 이제 거철비, 네. 지하철비 그 정도만 해도 네네. 가서 또 열심히 또 털어야죠 또.
까불어 봐야죠. 어쨌든 저는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애정하는 사람들끼리. 네, 어쨌든 이제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인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영화 팟캐스트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은근히 나인틴 들으시는 분들이 네. 도처에 숨어 있어요. 많아요? 네, 어, 내가 그럼요. 이거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맞아요. 뿐. 저 실제 친구 중에 듣는다고 한 사람은 아직 없는데 근데 오. 있지 않을까? 현실 친구 중에는 아예 없었어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특정 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뭐 나인틴 꼭 추천하는 방송이니까. 네.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클래스는 영원한 방송이죠. 네, 혹시 어디용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시네타운 19 안 들으신 분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 그러니까 네, 나인틴 네. 모르는데 저 때문에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있긴 하니까. 네, 그 한번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나름 길티 플레저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더러운 이야기들을 네. 먼저 해주는 네. 그런 얘기. 네. 되게 쓰레기 같은 얘기들 많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같다는 게 아니라 좀 내 마음에 어떤 이렇게 검은 것들, 아, 있죠. 다들, 네. 다들 욕망들이 진한 있죠. 것들 네네네. 이런 거 한 번씩 끄집어내서 이렇게 배설하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배설해 주시는 느낌. 근데 나이트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저도 꼬꼬마였기 때문에 네. 약간 오씨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정도도 많이 거리고 걸러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그렇죠. 더 네. 더럽고 치열하고 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더 더럽고 욕망의 세상들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많이 걸러서 하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나인틴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헌정 방송에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겠다. 네. 각오를 전해드리면서.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편집해줄래? 여튼 이제 오늘 영화는 범죄 도시 얘기죠. 범죄 도시 3인데 네. 3 얘기하기 전에 1, 2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범죄 도시가 거의 1위죠? 박스 오피스? 네, 박스오피스. 당연히 너무 네. 1등이죠. 지금 몇백만 됐죠? 600만, 700만. 제가 아까 낮에 봤는데 어제까지 650만. 와, 근데 개봉한 지 지금 일주일 하고 한 9일 차니까 와, 10일 만에.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그쵸. 이번 주말에 더 많이 보시겠죠, 또? 그러면은, 뭐, 못해도 다음 주말에는 1000만으로 가지 않을까. 1000만 갈 것 같으세요? 가죠? 네. 지금 아. 650만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하루에 뭐 20만씩만 들어도, 뭐 한 2주면은 또 채우니까. 네. 하긴 저희 그 톡방에도 네. 이거 한 두세 번씩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한 두세 번 보는 사람들 생기면은 1000만 맞아요. 꼭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도 3가 그래도 무난하기 때문에, 네. 막상 만났는데 와, 할 거 없는데 영화나 한 번 더 볼래? 할 때 나 범죄도 3 봤는데 그냥 한 번 더 볼래?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네, 범죄도시 시리즈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네. 일단 뭐 3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네. 대부분 1, 2 다 보셨겠지만 네.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 3 보신 분들도 1, 2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네네. 자, 1의 내용을 보면 이 배경이 2000년 초반이에요. 2004년이죠. 네, 2004년인데 여기가 그 대림 그쪽이에요. 금천구. 금천, 네. 네, 금천구 쪽. 대림보다는 좀 밑에. 아, 밑에인가요? 네. 어디? 가디다 뭐 이런 데인가? 가디. 가디 이쪽인데 조선족들이 여기 이렇게 거처를 잡고 살고 구로 있는 금천 거죠. 쪽에 많이 네네. 사시죠. 네. 그래서 마을에서 조선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력범죄 중심에 장첸이라는 이 3인조 깡패가 있어요. 조선족 깡패. 조선족 깡패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에 맞서서 싸우는 금천서의 마석도 형사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냥 마석도가 범인을 때려잡는다. 그쵸. 그냥 요 플롯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네. 수도 그렇고. 투도 보면 이번에 이제 베트남으로 무대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납치범죄의 중심에 강해상이라는 범죄자가 있고요. 또 이에 맞서 싸우는 금천서의 마석도 형사와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또 그냥 마석도가 범인을 잡는다. 그 얘기죠. 그냥 요 내용이에요. 배경이 이제 베트남이 좀 섞인다. 네. 그러면 3가 어떻게 될까요? 3도 똑같죠. 3도 마석도가 네, 네. 범인을 잡는다.
나오죠. 그쵸. 근데 그 범인이 네. 그냥 마약 범죄 중심에 있고 그 마약 범죄의 어떤 핵심이 일본 야쿠자에 있었고 우리는 중간 유통의 어떤 그 중간 유통상으로 있었던 그 주성철이라는 그 범인을 잡는 마석도 형사 동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의 마약을 받아와서 중국에 파는 그렇죠. 게 이제 네. 그 새로운 빌런이 하는 역할이죠. 네, 네. 이 내용이랄 게 딱히 이게 고민할 내용이랄 게 없어요. 플롯에서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냥 형사가 범인 잡는 이야기. 근데 그렇습니다. 그 범인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느냐? 원에선 강력 범죄, 2에서도 납치 범죄죠. 네. 그리고 3에서는 마약 범죄.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3가 이제 마약 쪽으로 좀 넘어갔죠. 네, 네. 이제 주무대가 한국이긴 했지만 어떤 국가가 이렇게 엮여 있느냐? 따져보면 뭐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뭐 일본도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정도의 별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버님은? 법도 3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1, 2를 다시 보고 또 3를 생각해 볼 때 네. 3가 좋았던 점은 유머가 많아졌다. 확실히 1, 2에 비해서 유머를 섞는 비중이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마석도의 대사 분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2를 보면 네. 주변 빌런들이나 조력들의 역할이 꽤 돼서 특히나 1의 경우는 확실히 더 그렇고 근데 네네. 3 같은 경우는 이제 마석도의 대사 분량도 늘면서 이제 마석도만 할 수 있는 개그 그런 뭐 그냥 다 패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위협인데 약간 웃기게 되는 네. 요런 어떤 대사들이 많이 늘어서 네. 그러니까 웃긴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그거는 좋았는데 네. 근데 액션이 이제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액션이 너무 효과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뽕이 너무 많이 네, 들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뭐 주먹에 약간 공기총이 달린 듯한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빵 하면은 거의 그냥 네. 날라가 버리고. 네, 그 뭐죠? 캡틴 아메리카 친구 누구죠? 윈터 솔저 왼팔 마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좀 힘이 센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인간이라는 설정인데 거의 이제 주먹의 강도를 볼 때 탈인간급이라고 보여져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담백한 액션씬 하면 생각나는 어떤 본 시리즈 같은 거기도 뭐 맨손 격투 많이 나오지만 거기는 진짜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라면 물론 거기도 합을 맞추고 했겠지만 네네. 근데 범죄도시 3의 액션이 너무 좀 주먹의 힘이 너무 과장돼 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게 봤다. 볼만하다 네. 근데 1, 2를 다시 보니까 1, 2에 비해서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해진 측면이 좀 있고 반복되는 면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좀 그냥 아쉬웠어요. 영화 시작할 때부터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한다. 그냥 때려잡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중간들을 어떻게 메우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좀, 네, 너무, 그래서 어쨌든 이 플롯들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클리셰들이고 원에서 봤던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런 얘기도 많죠. 빌런이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냐. 빌런도 약하죠.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빌런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어떤 마동석 영화들 네. 이전에 나왔던 마동석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어떤 한계가 그냥 그대로 너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동석 장르가 사실 실패한 게 많긴 하죠. 네, 다른 것들은 좀 많았거든요. 네. 악인전? 네, 그러니까 마동석이 다른 영화 가면 다른 배역을 맡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주먹 휘둘러서 때려 패고 후드러 까고 네. 오히려 막 백두산 물론 저 백두산 안 봤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주먹 휘둘러서 다 후드러 패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시작과 결말과 3에서 보여줬던 시작과 결말이 크게 차이가 없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너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느낌? 네. 네네. 그래서 많이 아쉬웠어요. 편이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찍어놨다라고도 하고 네.
이 다음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김무열. 김무열 배우. 네. 네. 김무열 배우가 또 약간 비열한 느낌의 캐릭터라든지 그쵸. 네, 이런 거 연기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볼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때 3, 4가 또 같이 제작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힘이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은 들긴 해요. 네. 또 똑같이 나오려나? 좀 다르겠죠? 저는 사실 개그도, 그러니까 개그가 웃기긴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전석호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범파리. 네, 범파리, 조범팔. 네. 그래서 그 배우가 했던 연기가 되게 말도 안 되고 되게 뜬금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나왔다라는 게 너무 보이긴 네. 하는데 그래도 네. 재밌죠. 네. 등장부터 그냥 얘 개그캐구나 아, 이렇게. 그 전에 했던 장이수의 롤을 그치, 얘가 장희수 하겠구나. 롤을 받아온 거죠. 네. 초롱이랑 얘가 좀 나눠서 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웃으면서도 좀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영화관에 표값 내고 와서 얻어갈 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라는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 인터넷 글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1은 느와르였고 네. 2는 액션이었고 네. 3는 코미디다. 그쵸? 맞는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르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미디로 완전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톤이 그렇게 낮은 건 좋은데 코미디 영화처럼 가버리면 이 전에 보여줬던 어떠한 무게감이나 그런 장렬한 느낌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확실히 3편이 1에 비교하면 확실히 가볍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 뭐, 이제 작가자가 얘기가 나왔지만 1, 2랑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3를. 일단 서사랑 액션을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범도 3를 보고 이제 1, 2를 다시 봤는데, 1이 확실히 서사가 좋더라고요. 그 인물들 간의 관계가 되게 잘 설정이 돼 있어요. 큰 줄기로는 한국 형사들과 중국계 조폭이 또 이제 장이수파가 있고, 다음에 독사파가 있지만 장첸을 결국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조재윤 배우가 했던 한국 조폭이 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동네 상인들이 또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이트죠. 네네 나이트 하는 그 안에서의 그 긴장감들이 생각보다 꽤 있고, 또 관계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조폭은 이제 형사들과의 동업 관계이기도 하고, 또 장의수파도 결국에는 이제 마석도의 컨트롤 안에 있고 이런 건데 약간 엇나갈 것 같기도 하고, 요런 또 재미가 있고,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장첸과 형사들이 마지막으로 붙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이제 오밀조밀하게 계속 그 관계가,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좀 보게 만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살아있어서 되게 좀 재밌더라고, 오히려. 액션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이 만들어낸 힘으로 이 조직들의 힘이 결국에 어떻게 부딪히고, 이 균형이 어떻게, 이 유지가 될 건지, 깨질 건지, 깨지면 어떻게 깨지는지,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있는 그런 긴장감? 네. 이 원이 그런 건 서사를 만든 것 같고, 네네. 또 하나 더 살펴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그 조연 캐릭터들의 서사를 조금씩 더 넣어놨어요. 3편에 그 이범수가 했던 반장 역할을 네. 그냥 배우만 바뀌었지 네. 반장하는 게 똑같구나 정도였는데. 아니, 근데 오히려, 네. 그러니까 원에 나왔던 최기하 배우가 네, 했던 최기하. 역할은 네. 대충 어떤 둘의 관계나 이런 게 조금 읽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다. 친구인데, 동기인데, 한 명이 먼저 승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마석도는 아직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주먹을 쓰는 역할을, 아무래도 액션하는 역할을 하고 그 있다. 승진의 감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예, 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어떤 서사가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해주진 않지만 그냥 읽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3의 이범수는 권투할 때 알고 지내던 형 동생 느낌?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냥 이제 그 마석도를 너 형사 해봐 이렇게 추천해 네, 주는 사람. 네네. 정도? 딱 그 정도밖에 안 읽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범수가 사실 이범수가 그냥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근에 논란이 많긴 하지만 네. 연기로 인정을 받는 배우. 어쨌든 좀 주연급까지 갔던 배우. 인상 깊은 어떤 역할들도 많이 보여줬었고 드라마에서 주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범수 나오니까 그래서 이범수가 또 뭐 하려나? 이범수가 배신 때리나? 약간 네. 이범수가 약간 비열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여기서 좀 반장이 다르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팀원들도 사실 다 엮여 있었어. 오히려. 약간. 네. 그랬으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드는데.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석, 알고 보니까 마석도 팀원들도 다 대수가 돼 있어서 네. 이준혁과 같이 한 패로 그쵸. 마석도 혼자 남는 상황인가? 네. 그걸 좀 기대했는데. 그러면 훨씬 재밌었을 것 아니더라고. 같은데. 네. 근데 그 상황이 4에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범수를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캐릭터로만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에 너무 단초도 안 보여줬어. 떡밥도 없었어. 그러니까 3편에 아예 이범수는 착한 놈이라고 믿게 만들고 4에서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조현진은 3 넘어가면서 확 바뀌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4까지는 같이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누구죠? 조현진? 그러니까 조현 조현진들. 팀들. 네. 마석도 팀들. 네. 그런 제가 봤을 때 4까지는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네, 3,4는. 네, 4에서 좀 반전있지 않을까.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범수의 눈빛이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네, 그냥 동네, 그래서. 네, 그냥 형이야. 그쵸, 너무 좀 평면적인 형으로 나와서. 네.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하고, 보면 이제 최기야도 보면 그냥 사람 좋은 반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승진을 해야 된다, 요런. 승진을 그쵸. 해야만 네. 한다는 그 사람의 목표가 또 설정이 되어 있고, 네. 또 막내 형사의 성장서사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대학까지 나온 형사고, 좀 초반엔 쭈뼛쭈뼛하고, 막 겁도 많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잔인함에도 익숙해지고 네. 용기도 생기고 뭔가 칼빵 맞고 나서 한번 성장하는 요런 게 또 보이는 그대로 이제 2에서 후배가 생긴 네네네, 그렇죠.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좀 더 약간 내가 베테랑 됐어. 라는 느낌의 약간 에이스 생각을 갖고 1병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네, 딱 그 정도 네. 느낌으로 성장한 게 보이죠, 2에서 또. 그렇죠. 그런 서사들이 또 있고 또 그걸 또 기특하게 봐주는 선배님들의 어떤 시선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팀 안에서의 또 조그만 이야기 변화들도 있고 또 장첸도 보면은 장첸 혼자 지랄하는 것 같지만 위성락도 나름의 포스가 있는 캐릭터고 네. 또 위성락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장첸이 덜미를 잡히고 맞아요. 몰락하고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양태는 위성락도 좀 이제 두 장첸과 위성락 사이에서 그냥 끼어있는 캐릭터고 이걸 잘 표현했고 이제 위성락이 장첸을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언젠간 나도 막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장첸파 안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있죠. 네. 그 위성락이 한번 경찰에 끌려갔다가 그 이제 마석도가 꼼수 부려갖고 공안에 찾아온 척 하다가 풀어져서 그거. 네, 돌아갔을 때 둘이 약간 격돌할 것 같은 긴장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씬들을 보면 저는 약간 위성락이 더 살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똘끼의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되게 조막조막한 서사들이 모여서 이게 원의 어떤 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장첸 밑에 부하도 세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센 부하도 뭔가 흑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는. 각각의 욕망들이 조금씩 다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조연들도 뭔가 하나씩 뭔가의 다름, 혹은 뭐 목표, 조금의 서사 네네. 이런 걸 다 주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또 재밌게 본 게 원을 다시 보면서 잘 만들어진 캐릭터가 그 이명준 배우가 했던 맞아요. 그 이제 독서파에 있다가 네네. 독사가 죽고 나서 끈앞으로 넘어가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네, 또 여자친구도 이제 장첸한테 뺏기고 뭐 이런 거. 똑같죠. 네. 네, 근데 그 상황, 그 캐릭터도 너무 이제 장첸의 자존심도 모두 짓밟힌 그 캐릭터도 이제 하나 넣으면서 그 안에 또 새로운 또 재미를 주는. 맞아요. 사실 도소가 없어도 되긴 해요. 없어도 되지만, 근데 이제 장첸의 잔혹함을 더 보여주면서 뭔가 장첸의 뒤를 후려깔 수 있는, 후려까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긴장감을 또 주기도 하고. 뭔가 장첸의 악행들을 좀 더 많이 쌓아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장첸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어떤 맞아. 복수를 얘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긴장감을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희수도 보면 장희수파는 사실 뭐 특별하게 보이는 캐릭터 없고 장희수 빼고는. 네. 근데 장희수 그 인간 자체가 좀 되게 재밌는 캐릭터니까. 네네. 뭐 되게 막 양아치 짓 하지만 형사한테 맨날 당하고 부하들한테는 세게 나가고 또 효자고 또 막 이런 복합적인 생활형 조폭 같은. 네. 그럼 말만 약간 이렇게 대드는 느낌으로 하는데 항상
이제 굴복하죠. 아, 그쵸. 마석도한테. 그쵸. 그 불화를 잡히는. 네, 그 것도- 씬도 있었고. 네. 꽈배기, 이거 네가 계산해. 아, 가지고 그것도- 꽈배기 다 그니까. 하는 씬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사랑 화해해 하면서 잡아, 맞아요. 화해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마석도를 살려주는 캐릭터 역할로는 아주 맞아요. 재미 포인트를 만들면서. 음, 그러니까 그런 또 재미를 역할을 하죠. 또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음. 2편에서는. 네. 이런 또 재미가 있고. 또 왕호 캐릭터. 1편에 보니까 좋았던 게 그거더라고요. 뭐지? 마라샹궈 집인가요? 네네. 그 꼬맹이. 네, 거기 할아버지랑 같이 네. 일하는 네. 15살짜리 꼬마. 네. 걔도 이제 그 어른들을 막 각성시키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왜 맞서 싸워야지 뭔가 바뀌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뭔가의 그 마석도와의 어떤 심리적인 부자관계. 그러니까 마석도가 애정을 갖고 좀 생기는 네.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씬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15살이니까 술 마셔. 이제 술 마셔봐. 술 뭐 어른한테도 배우는 거야 하면서.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버지들이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왕호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그 둘의 관계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마석도의 캐릭터가 거기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에서만 보면 되게 그냥 딱 형사로서의 마석도만 보이는데, 되게 단순하게. 네, 여기서는 뭐 주민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기도 하고, 조선족이라고 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깡패들한테만, 흉악범들한테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진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감싸준다라는 느낌, 따뜻한 느낌? 또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네, 게 거기서 이 원에서 훨씬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왕호와의 관계도 그렇고 네. 또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오빠 좋댔어 씨발 하는 맞아요. 그 장면에서도 보이는 그러니까 술에 약하고 네. 여자에 좀 쭈뼛쭈뼛대고 또 막 술 좋아하고 또 조그만 비리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네. 그런 인간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1편이 보면 마석도를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서사적으로는 확실히 그랬어요. 맞아요. 예, 1편을 보니까 하여튼 서사적으로 확실히 좀 빛이 났던 것 같고. 네. 근데 2편은 이제 1편에 비해서는 좀 캐릭터가 단순해지긴 하는데. 네. 그 대신에 액션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런의 강력함이 훨씬 올라간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첸도 뭐 세긴 세지만 막상 장첸이 이제 그런 똘끼, 잔혹함 이런 게 센 거지 물리적인 힘은 좀 약해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강해상은 덩치도 좀 크고 윤계상보다 몸을 더 크게 만들었고 또 마체테라는 그러니까 마체테라는 게 그냥 중식도를 휘두르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살벌하죠. 그러니까 거의 몽둥이에 가까운 칼인데 에이. 그러니까 마체테를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사탕수수 같은 거 네네. 식물을 그러니까 패는 그냥 껍질, 이렇게 껍질 단단한 벗기고, 껍질을 벗길 때 쓰는 그렇죠. 칼인데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정글도라고 해야 되나? 일할 때 쓰는 거죠 일할 때. 약간 그러니까 작업용 도구죠. 작업용 그러니까. 칼이죠. 네. 그 살벌하죠. 그러니까 뭐 정글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물을 베는 용도의 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진짜 서바이벌. 찍어서 넘기는 용도지 베버리는 용도가 아닌 네. 그냥 찍기만 하는. 네네. 실제로 이제 도끼를 칼로 만들었다 싶은 정도의 그런 맞아요. 건데 그런 무기를 이제 설정을 해서 얘는 힘도 세지만 진짜 잔혹하기도 하고 또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새끼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좋았죠. 그러니까 또 강해상은 힘도 세고 머리도 잘 쓰고 네네. 심리전도 잘하고 그리고 약간의 똘끼도 만만치 않고 장치 못지않게 그 영화 후반부에 자신이 이제 악행하는 거를 시민들이 지켜보니까 상륙하죠. 구경거리 끝났으면 꺼져 뭐 이런 거기서 네.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네. 눈의 광기 이런 것들 보면서 강해상은 세팅이 잘 되는데 이제 미성락에 대체할 만한 인물이 사실 없었죠. 강해상 밑에 있는 인물 중에. 그쵸. 거기 뭐 덩치 큰 똘마니 충직스러운 똘마니 나오긴 하는데 대사도 없고. 근데 저는 걔도 살벌하긴 했는데 무섭긴 해요. 네. 뭔가 활약이 너무 안 나오고 그냥 맞아, 활약도 네. 별로 없죠. 끝나서 그냥 그 한 번 나오죠. 저기 그 강해상이 그러니까 납치해서 그냥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초반에 나오는 네, 초반에 젊은 나오는, 사장. 네. 그분 아버지가 보낸 깡패들이랑 싸울 때 네네. 좁은 아파트에서. 네, 2대 2대 7, 8 뭐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싸울 때 나오는데 거기 좀 살벌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거기가 좀 되게 슬래셔 무비가 비슷할 정도로 네. 세게 나왔죠. 근데 그게 그 뒤로 활약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강혜상 자체가 너무 세 보여서 네, 그것만으로도 좀 긴장감이 확실히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조커 같은 면에다가 물리적인 힘을 좀 더한? 그러니까 조커가 사실 이제 악랄하지만 물리적인 대인 공격력은 좀 약한 편인데 이제 거기다 약간 그런 것까지 추가한 느낌이죠. 그다음에 그 돈에 미쳐있는 느낌도 좋았고. 네. 그러니까 마체테가 사실 이제 거의 빌런 역할까지 할 정도로 좀 셌어요. 비중이 높았다고 보고. 네. 어떤 워킹데드의 네네. 워킹데드 보셨나요? 보다가 지루해져서 안 보는데 아. 보긴 봤어요. 그의 이제 마지막 후반에 니건이라는 네. 그 악당이 나와요. 제가 스티븐 연 죽은 것까지 보고 봤어요. 그때 나온 악당이에요. 아, 그래요? 니건이라는 내간이라고 써졌어요. 한글 표기로 내간이라고 쓰는데 영어로 니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악당이 들고 다니는 무기가 그 야구방망이에요. 아. 야구방망이인데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놨어.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 루실이라고. 오. 그걸로 막 대가리 깨버리거든요. 아. 그 찍어버리는 거. 스티븐 연 죽을 때 했던 게 그 맞아. 대가리 깨서 죽여버리는데 네. 약간 그런 야만스러운 느낌. 야만스러운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났죠. 그 무기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2가 확실히 메인 빌런이 확실히 세팅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우 캐스팅도 상당히 좋았고. 또 그 밑에 저는 장씨 형제도 생각이 좀 재밌는 맞아요. 캐릭터를 보는데 얘네들도 잘 싸우고. 네. 그러니까 강혜상만큼 미쳐있고 강혜상만큼 잔혹하고 강혜상만큼 돈을 그 못해도 신세계에 나왔던 그 연변 거지들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훨씬 위에. 걔네보다 약간 지성이 있는 느낌. 그렇죠. 말을 좀 알아듣는 느낌. 그리고 의심도 하고. 네. 그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그 연변 거지의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빌런까지는 2가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나머지 이제 형사들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랄지 아니면 형사들 팀 안에서의 네. 팀워크. 팀워크이랄지 새로운 모습이랄지 이런 게 잘 안 보였죠. 원에 비해 덜 보였죠. 네. 그리고 그 어떤 인물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연 정도의 인물이 갑자기 뭐 임형준처럼 뭔가 툭 튀어나와서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변수들은 좀 없기는 했죠. 근데 장희수가 약간 제가 배신하나? 마지막에 그 정도 있긴 했구나. 그 정도는 있었죠. 근데 그래도 어떤 액션이라든지 그 강혜상의 어떤 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강혜상이 물리적으로도 되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네. 그 잔혹함이랄지 음흉한 이런 느낌? 네네. 강혜상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만 주고 가도 괜찮았죠. 맞습니다. 또 피 튀기는 씬들이 또 액션만 또 보면은 원에 비해서 좀 더 볼거리는 저는 많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슬래셔 무비스로 보면 어떤 시체 훼손이랄지 토막살인 그다음에 마체테로 사람 죽이는 거 단검 꺼내서 막 목에 경동맥 찔러가지고 막 피 엘리베이터에서 나면서 그 박강재 설명하셨죠. 배우 죽이는 거. 박강재 배우 제가 좀 요새 좋아하는데 그 덩치 크신 분이요? 네, 그분이 농구선 출신이거든요. 네, 연세대 나오고 LG 세이커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현주영 후배로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어쨌든. 네. 근데 그분이 확실히 죽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워낙 덩치가 크니까 영화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셀 것 같은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 어떤 쾌감 같은 게 실제로 세기도 세고. 근데 그게 있는 거죠. 길복순에도 보면은 그분이 또 죽는 역할로 나오는데. 알 것 같아. 네. 기억났네요. 그러니까 길복순 얘기할 때 하셨구나. 네, 그분 이야기를. 네네. 알 것 같네요. 그 박광재 배우를 죽이는 역할의 덩치차가 클수록 죽이는 쾌감이 더 있는. 맞아요. 그런 역할로 많이 요새 네. 나오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여담으로 농구선수 할 때도 끼가 많아가지고 하프타임 때 막 춤추는 거 막 공연하고 그랬어. 브레이킹 댄스 맞죠. 약간 관종이구나. 끼가 많으신 분. 그 약간 이렇게 분출하는 거 좋아하시는 네네. 분인가 그때도 보다. 기억납니다. 네. 그분이 여담을 하나 더 하면 스트레치형 빅맨이라서 3점 쏘는 빅맨이어서 시대를 좀 앞서간 면이 있었어요. 말하셔도 전 잘 몰라요? 네? 말하셔도 전 잘 몰라요. 포지션 그쵸. 같은 것들을. 네,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르진 않을 거예요. 내 말이니까.
이벤트는 잘라야지. School with a lunch map. 그분이 어떤 피튀기는 씬들이 많아서 그 원과 다른 또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이라는 타국에서 또 피튀기는 씬이 또 나오니까 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근데 그 피튀기게 사륙을 한 새끼가 한국으로 온다고 할 때의 또 긴장감이 그 베트남에서 좁은 아파트 씬의 그 사륙 씬 때문에 나중에 후반의 긴장감이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2가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1, 2에 비교해볼 때 그래서 3가 아쉬운 점 뭐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플롯은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알고 가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서 변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없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시리즈물들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게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캐릭터 쇼라고 봐요. 마석도 쇼. 왜냐면 이제 이야기 흐름은 어차피 뻔하니까 네. 캐릭터로 승부를 해야 돼.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석도가 존나 강한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 존나 강한 게 이거는 좀 꺾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긴장감이 생겨야 조금 이렇게 어떤 쫄리는 맛이 생기는데 마석도가 질 수도 있겠다. 네, 마석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물론 아닌 건 알지만 여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는 가져야 되잖아요. 원은 물론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선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뭔가 거기는 경찰도 잘 손을 못 댈 것 같은 곳. 원의 배경이 됐다. 네, 원의 배경이 됐던 게 그 영화 안에서는. 근데 거기서 거의 무법지대처럼 사람 손 오한마로 찍어버리고 그렇죠? 토막살인 돼가고 그냥 보란 듯이 여기저기 흐트러 버려버리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되게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막 그 장첸의 캐릭터나 위성락이나 의뢰도 보면 진짜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이래. 그러면은 뭔가 얘네들 진짜 법 생각 안 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마동석은 주먹으로 때리는데 얘네들 막 손도끼 들고 찾아오고 이런 뭐 큰 잭나이프 같은 걸로 막 덤비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근처에 장이수는 덤빌 것 같진 않지만 잔잔바리의 어떤 악당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변수들이 좀 마석도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 같은 경우는 아예 배경을 그냥 베트남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없는 경찰이 공무원이 가는 거니까 경찰이라는 신분 자체가 조금 무력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경찰도 호의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협조를 못 받으면은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라는 긴장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립될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이 있죠. 네. 그러면서 이 마체테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폭력적인 그 비주얼이 네. 충격. 네. 폭력적인 비주얼 이런 게 더해지니까 그런 긴장감들이 계속 지켜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3에서는 오히려 마석도는 광수대 부서 이동 정도 하고 테두리 안에서는 조금 숨기면서 해요. 어쨌든 이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살인을 해도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숨어 다니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행이의 느낌이 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 긴장감이 덜 생겼던 것 같고 리키 같은 경우도 그 일본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도라는 게 결국 어떤 무술의 일종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마체테나 이 손도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작업할 때 쓰는 도구다 보니까 그 대상 자체를 사람으로 안 본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인식이 느껴지죠. 네. 그 무기들에서 느껴지는 이 시각적 폭력, 폭력적이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그 긴장감부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철이나 리키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위압감 같은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성철 같은 경우는 약간 둔기를 주로 들고 나왔고 몽둥이, 쇠몽둥이 이런 거. 네. 그쪽으로 좀 밀고 간 것 같더라고요. 거의 쇠몽둥이 되는 쪽으로 나왔고 리키는 이제 칼, 일본들 들고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원투에서 느꼈던 어떤 그 긴장감? 뭐 막 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저는 그 일본도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기분이 셌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이 세계관 안에서 네. 사실 총을 거의 안 쓰잖아요. 네. 사실 근데 원래는 현실적으로 총을 많이 쓰겠죠. 그쵸. 사실 테이저건 써야죠. 테이저건 쓰고, 네. 테이저건 3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테이저건 쏘거나 권총을 쏘거나, 네. 뭐 가스총 쏘거나. 아니면은 뭐 경찰 특공대를 불러서 진짜 그렇죠. 나이플로 조지거나. 네. 사실 원래 그게 원래 총이 더 많이 나야 되는 건데, 이 범죄도시 특성상 그냥 그렇다 치니까. 단거리 무기 혹은 주먹으로 네. 하는 걸로 약간 룰이 세팅됐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일본도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손도끼야 뭐 손보다 약간 리치가 한 10배에서 20cm 정도 길어진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뭐 비벼볼만 하다. 영화적 주인공 보정을 해서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장검은 못 이기죠. 그거는 거의 한 1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 시리즈 처음으로 네. 빌런이 2명이 나온다. 네. 이렇게 마케팅 때렸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슬쩍슬쩍 정보들 흘리잖아요. 네네. 그럴 때 빌런이 2명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와 그러면 이거는 2대1로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리키나 주성철 정도면 2대1로 싸워야 돼. 둘이 협공을 해서 마석도를 잡을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서로 통수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키 먼저 패고 그 다음에 그렇죠. 주성철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그나마 기대했던 각계격파도 가는 거죠. 예. 네, 그나마 기대했던 긴장도 없어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 시나리오 이렇게 썼을까? 근데 리키는 무조건 일본도를 들어야 공격이 되는 애고, 주성철도 주먹을 쓰긴 하는데 거의 이제 몽둥이로 하는 애라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2대1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긴 무기를 든 사람과 2대1은 사실 그거를 물리적으로 구현해낸다는 게 말이 안 될 것처럼 보여서 좀 접은 거 아닐까. 액션을 짜기 너무 어려워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장검 든 사람이랑 주먹 든 사람이 붙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것도 했으니까 뭐 무기 든 2명과 2대1도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어쨌든 이게 그냥 그 마석도의 어떤 판타지, 액션 판타지라고 생각을 그쵸, 사실상 히어로물. 해서 뭐 진짜 네. 마동석이 부산행에서 보면 이렇게 팔 붕대에 감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냥 이렇게 뭔가 팔에다가 쇠 같은 거 이렇게 붕대를 묶고 칼 막으면서 완투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약간 부산행 빨았다 이런 그거 느낌. 해도 되죠. 자기 캐릭터. 전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부산행 대부분 봤을 테니까.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저는 오히려 김민재 배우가 네. 그 쫄딱으로 나왔잖아요. 마석도랑 옆에 가면서 네네. 최기아가 했던 이렇게 말리는 마석도 야 형 안 돼 이렇게 말리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주성철 찾아가고 뭔가 꼬롱한 게 느껴져갖고 막 둘이 이야기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그 예전에 베테랑에서 김민재가 그 황정민한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그- 얘기를 듣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 역할을 하잖아요. 비리 경찰이었죠. 그게 생각나서 이거는 캐릭터 이렇게 분배 잘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거 갖고 온 것 같아요. 베테랑에서의 김민재가 거기서는 비리 경찰이었는데 이제는 역할을 바꿔서 네. 3에서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다. 오히려 그렇게 써먹는 느낌이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산항의 마동석이 네. 그 팔에 책 감고 나온 것처럼 그쵸. 네.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써면 그래,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하죠. 수 있었죠. 사실 이 영화 액션 원툴인데 3는 그랬죠. 솔직히. 그러면은 이 정도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액션 씬 생각이 안에서도 뭔가 재미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네. 다른 작품에서 네. 봤던 거를 또 보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초반까지는 그냥 권투로 복싱 스타일로 가나보다 했는데 팔에다가 철 두르면은 뭔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또 있지 않습? 있지 않습? 갑자기?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장거리 무기잖아요. 솔직히 룰 위반인데 그 룰 위반
한 사람이랑 싸울 점은 사실 그래 뭐 그 정도 해야죠. 방패까지는 좀 오바니까 아니면 팅팅 막다가 그냥 총 쏘던가. 총 쏘면 이제 마석도 캐릭터 붕괴되죠. 에이, 그래도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총 쏘면- 변주를 주는 거죠. 총 쏘면 이제 마석도가 아닌 게 되죠. 왜냐면 애초에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총만큼 무서운 주먹으로 부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바람의 검심의 켄신이 영날검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의 서사까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살인귀였는데 한 번에 깨달음을 얻고 이제 영날검으로 사람을 패기만 한다. 근데 그 사람의 서사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켄신이 갑자기 검을 정으로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켄신이 아닌 게 되는 것처럼 마석도도 이제 주먹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쓰기 시작하면 마석도가 아니게 될 거죠. 그러니까 액션에도 고민이 한두 스텝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너무 없었다. 제가 최근에 또 존윅을 봐갖고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존윅은 진짜 거의 예술이거든요. 액션의 어떤 예술이라서 좀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려도 비교가 조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고민을 더 넣을 부분이 분명히 많았다. 네. 액션만 놓고 봐도. 오히려 주성철 사실 뭐 이거 스포기는 하지만 원래 계속 스포. 네네. 심지어 오늘은 워킹데드 스포도 있기 때문에. 네. 주성철이 그냥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찰이었잖아요. 그것도 마약 담당 수사하는 맞죠. 경찰인데 마약을 밀매하는 그런 중간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예전부터 마석도랑 알고 있던 사이라든지 오히려 더 막 형동생 하면서 마석도가 더 신뢰를 줄 만한 네.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형 내가 이거 이번에 우리 팀장 사라졌는데 자료 줄게 하면서 허위 정보 같은 거 좀 날려갖고 일부러 막 네, 엄한데 일부러. 수사를 보내고. 네, 엄한데 보낸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보이게끔 정보를 허위 정보들을 계속 날려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좀 캐릭터들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다 거세해버린 느낌이 들어요. 1편의 캐릭터 구성에 비하면 네, 3편의 캐릭터 구성들이 사실 좀 뭔가 맞물리는 느낌이 1편은 계속 있는데 3편은 좀 덜하죠 사실. 네, 그래서 너무 이 플롯 얘네가 정해진 플롯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캐릭터를 그냥 툭 짜맞힌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의 어떤 입체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뽑아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2시간 넘게 떠들인 관계로 여기서 자르고 2부로 넘기겠습니다.